을지로의 오후는 흐릿했다. 겨울의 끝자락, 골목 사이로 찬 공기가 비집고 들어왔다.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간판의 네온이 미약하게 깜빡였다. 그 틈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진우였다. 그의 구두는 닳아있었다. 바닥을 끄는 걸음마다 금속성 소리가 작게 울렸다. 허리는 굽었지만 어딘가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마다 조심스러웠다. 그는 오랜 시간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버텼던 사람이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고 대화와 웃음이 잔잔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나 진우가 문을 닫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들의 웃음은 느리게 사라졌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섰다. 낡은 손가락이 주머니 속을 더듬어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 동전이 카운터에 닿는 소리가 기이하게 크게 울렸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장 싼 샌드위치면 됩니다. 말끝에 떨림이 있었다. 그러나 사장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앞치마를 닦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눈빛엔 불쾌함이 섞였다. 주변 테이블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진우는 시선을 내렸다. 눈앞이 흐릿했다. 굶주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구두굽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서윤이었다. 정제된 회색 코트, 단단한 걸음, 빛이 닿을 때마다 반사되는 눈빛.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이 정리되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페의 분위기가 잠시 멈췄다. 탁자 위의 동전, 굽은 어깨, 사장의 표정. 모든 상황을 한눈에 읽어낸 그녀의 시선이 사장을 향했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사장의 표정은 굳었고 그녀의 말은 낮지만 단단했다. 진우의 앞에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였다. 손끝이 떨렸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다. 허기보다 모욕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빵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눈가가 젖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손목에 머물렀다. 빛을 받은 낡은 시계. 금속의 흠집, 마모된 가죽줄, 그리고 반쯤 다른 각인. MINWO. 그녀의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눈앞의 노인이 한순간 낯선 존재로 변했다. 그녀의 과거, 그 이름, 그 시계가 모든 걸 연결하고 있었다. 이건 아들이 준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우.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랜 세월 가라앉아 있던 기억이 한순간에 쏟아져 올라왔다. 병원의 냄새, 차창 밖으로 떨어지던 눈, 손끝에서 놓친 온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이 울렸다. 민우. 공원으로 들어서는 길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군 채 바람만 통과시켰다. 서유는 그 바람의 속도를 가늠하듯 걸었다. 발끝이 잔가지를 밟을 때마다 얇은 소리가 끊겼다. 옆에 선 진우의 숨은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그 규칙 위로 오래된 피로가 어둡게 덮였다. 그녀는 시계의 금속 감각을 자꾸 떠올렸다. 차갑고 낡은 표면, 다른 각인. 그 한 줄의 글씨가 마음의 가죽을 파고든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벤치에 앉자 겨울 햇살이 느슨하게 떨어졌다. 그녀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에 잔떨림이 남아있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사이를 가르는 새들이 작은 점처럼 흘렀다. 그는 말없이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그 동작은 오랜 기도를 닮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람의 손은 물건을 만질 때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인다. 그 느림은 사랑의 잔류물이다. 노인은 짧게 숨을 고르고 낮게 속삭였다. 그날도 이런 하늘이었지요. 그 말 한 줄에 장례식장의 냄새와 심장. 모서리를 긁던 종소리,
빈방의 기침 같은 침묵이 한꺼번에 스며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도 같은 하늘이 있었고,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같은 밤이 있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두 손을 포개 쥐고 있던 순간, 간호사의 입술이 움직일 때 세상이 흐릿해졌던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고요한 추락.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겹쳐졌다. 영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코트 끝이 바람에 흔들렸다. 얼굴은 마모된 흙처럼 건조했지만 눈빛은 꺼지지 못한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앞에서 하나의 얼룩처럼 겹쳤다. 그녀는 일어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서 숨을 고르고 눈을 들었다. 영자의 시선이 그녀를 관통했다. 오래된 분노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느리게, 그러나 끝내 깊게 들어왔다. 잠시 서로의 침묵만이 말이 되었다. 영자의 입술이 떨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새어나왔다. 왜 이제야?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늦은 사랑, 늦은 용서, 늦은 만남. 모든 늦음이 이 자리에 모였다. 진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등엔 파문처럼 퍼진 혈관과 나이의 지도가 있었다. 영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만 오래 붙들지 않았을 뿐. 그녀는 이해했다. 오래 버틴 사람은 오래 잡지 못한다. 손을 뗀 뒤 무너지지 않으려면 붙드는 시간부터 조절해야 한다. 해가 기울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이름을 불렀다. 민우. 부르면 멀어지고 부르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이름. 벤치의 차가운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생각했다. 그를 빼앗은 건 사고였지만 우리를 벗겨낸 건 체면과 오해였다. 그 결론에 닿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둘을 집으로 데려가겠다. 따뜻한 방에서 문을 닫고 천천히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집으로 향하는 길, 노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발걸음이 엉키지 않도록 보폭을 줄였다. 그녀는 앞서 걸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세 사람의 얼굴을 감싸며 밀려나왔다. 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는 초대가 아니라 구조에 가까웠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끊겼다. 그제야 각자의 체온이 실제로 느껴졌다. 거실에 앉은 뒤에도 오래 말을 아꼈다. 그녀는 따뜻한 수프를 데워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김이 올라와 천천히 모양을 만들고 사라졌다. 수프 그릇을 앞에 둔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자는 숟가락을 쥐고도 바로 들지 못했다. 그들의 식사는 과거를 씹는 일이었고 단맛은 엷고 뜨거움이 먼저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과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온기는 지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날 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의 호흡을 들었다. 살고자 하는 숨이었고 버티려는 숨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번엔 끝까지. 다음 날 수첩이 그녀의 손에서 활처럼 휘었다. 주소, 채광, 현관 턱, 욕실 손잡이, 응급실까지의 거리. 항목들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씩 찍혔다. 그녀의 방식은 빠르고 집요했다. 노인은 반걸음 뒤를 따라왔다. 그 뒤로 영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자주 뒤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뒤처지지 않았는지, 표정에 무너지는 조짐이 없는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시키는 일에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필요했다. 첫 번째 집은 냄새가 오래된 옷장 같았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 틈이 들떠 있었다. 두 번째는 계단이 문제였다. 한층 반만큼의 높이가 하루의 용기를 초과했다. 세 번째는 좋았다가 욕실의 미끄러운 타일에서 포기했다. 그녀의 수첩은 실망으로 얼룩졌지만 포기는 적히지 않았다. 가능이란 단어가 적히는 순간까지 빈칸을 남겨두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점심 무렵 남양의 오래된 다세대 1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마당. 허리 정도의 손잡이가 달린 경사. 창문 프레임 사이로 낮은 햇살이 흘렀다. 영자가 먼저 눈을 들었다.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노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였지만 소리는 부드러웠다. 살 수 있겠다. 마음이 먼저 말했다. 계약은 예상대로 거칠었다. 집주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질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경계가 섞였다. 나이, 소문, 책임.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보증, 긴급 연락망, 관리 계획. 종이에선 잉크 냄새가 났다. 설명하는 목소리를 스스로 낮췄다. 높아지는 목소리는 오해를 부르고 낮은 목소리는 신뢰를 남긴다. 집주인의 손이 펜을 잡기까지 그녀는 시선을 창밖의 마른 가지에 고정했다. 기다림도 설득의 일부였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름이 들어갔네. 노인이 중얼거렸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알아들었다.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사람의 존엄은 종종 종이 위에서 시작되고 일상의 손잡이와 문턱을 지나 몸에 스민다. 그 과정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문 밖의 세계는 늘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돈 많은 여자, 노부부 구조 같은 짧은 문장들이 네모난 화면 안을 떠다녔다. 그녀의 아들은 말없이 휴대폰에서 그 기사들을 지웠다. 괜찮아. 우리가 아는 게 진짜니까. 그 말이 방에 깃털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끌어들였다. 진짜는 설명보다 꾸준함을 닮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빛처럼. 저녁, 세 사람은 새 주소를 종이에 적었다.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를 눌러 썼다. 진우의 손끝이 떨리자 영자가 그 손등을 덮었다. 떨림이 옮겨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느꼈다. 돌봄은 이렇게 전달된다. 떨림을 나눠 갖고 무게를 분산하고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어둡게 꺼진 거실에서 새 집의 배치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바꿔보았다. 침대의 위치, 조명의 각도, 손잡이가 붙을 자리. 설계는 안전의 문장으로 바뀌어 다음 날의 행동이 되었다. 이사날, 골목은 작은 전쟁터 같았다. 트럭의 브레이크가 신음을 냈고 상자들이 쿵쿵 바닥을 울렸다. 그녀의 손목시계 초침이 빨라지는 듯했다. 목록을 확인하고 박스를 분류하고 가벼운 것은 앞으로,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준호가 연장 상자를 열어 나사를 분류했다. 노인은 신문지를 깔고 영자는 접시를 포개었다. 움직임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리듬을 찾았다. 낯선 발소리가 골목 끝에서 다가왔다. 현숙이었다. 화장이 옅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을 모았다. 말은 짧았다. 그날 미안했어요. 공기가 휘청였다. 영자의 어깨가 굳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듯 마음을 눌렀다. 현숙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용서는 언제나 양쪽을 동시에 덜어낸다. 낮이 기울 즈음 마당의 빛이 깊어졌다. 그녀의 아들이 현관 센서를 달았다. 밤에 돌아오는 길이 덜 무섭도록. 그녀는 작은 나무판을 들었다. 매끈하지 않은 표면, 잉크가 스며든 글자. 민우의 시간. 망치로 벽을 두드릴 때 소리가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탁, 탁, 탁. 이름이 벽에 박히고 벽은 그 이름을 지키는 집이 되었다.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리다 물기를 머금었다. 주방에서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스위치를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높이를 조정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몸이 고될수록 마음은 명확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끝까지. 저녁 무렵 수프 냄새가 마당까지 번졌다. 현관불이 자동으로 켜졌다. 준호가 웃었다. 이제 밤길이 덜 어둡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영자는 말없이 수프를 저었다. 떠오른 김 속에서 오래 묻어둔 문장이 조심스레 올라왔다. 돌아왔다.
그 밤 세 사람은 같은 거실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졸았다. 그녀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빛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전등의 노란빛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 같았다. 바깥의 바람이 나무판을 살짝 흔들었다. 글자는 선명했고 흔들림은 그 선명함을 더 강조했다. 그녀는 속으로 민우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는 동안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점점 덜 아팠다. 기억이 겨울에서 봄으로 천천히 옮겨가듯. 자정 무렵 노인의 방에서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악몽을 쫓는 듯 했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틈을 닫았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지쳐 있었지만 눈은 밝았다. 지친 몸과 밝은 눈. 그 조합만 있으면 내일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목 안 깊은 데서 올라온 오래된 안도의 형태였다. 봄은 아주 미세한 징후로 먼저 찾아왔다. 창틀에 쌓인 먼지가 덜 차갑고 아침 공기가 묽어졌다. 마당의 화분에서 새싹이 밀고 올라왔다. 영자는 새벽마다 문을 열고 흙을 만졌다. 손끝에 눌러지는 촉감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에 글씨를 썼다. 짧은 문장, 짧은 호흡. 오늘은 국이 덜 짰다. 밤에 2번 깼다. 햇살이 거실 끝까지 왔다. 편지는 민우에게 쓰였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쓰인 기록이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일 보고. 진우는 아침마다 시계를 벗어 햇살에 두었다. 금속이 천천히 데워졌다. 그는 그 온도를 손등으로 느꼈다. 부러지지 않은 하루의 예고 같았다. 시계의 초침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그의 심장과 어딘가에서 맞물렸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방향을 보았다. 변화는 단조로움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그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서유는 커튼을 젖히며 빛의 길이를 가늠했다. 거실 끝까지 닿는지, 침대의 베개까지 닿는지. 빛의 범위가 그날의 마음을 결정했다. 그녀의 아들이 벽에 사진을 걸었다. 시계, 손등, 웃음, 장독대, 마당의 그림자. 사진의 제목은 여기 다시였다. 제목을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 안쪽이 조용히 떨렸다. 다시라는 말은 한 번 실패해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단어였다. 현숙의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카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다시 없도록 메뉴판 아래 작은 문구가 붙었다. 누구든 따뜻한 물 한 잔은 무료.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모두가 알았다. 그녀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채우는 손동작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 작은 종이봉투와 쪽지가 놓였다. 지난번 수프 정말 따뜻했어요. 서유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뜯어 세 사람과 나눴다. 사과는 문장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나눔으로 완결된다. 오후 영자는 장독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햇빛이 무릎 위로 내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귀 안쪽에서 비슷한 음이 길게 울렸다. 처음엔 슬픔의 울림이었고 오늘은 평온의 울림이었다. 슬픔과 평온은 같은 음역대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이해했다. 진우가 천천히 걸어와 그 옆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손등이 스치자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다. 오래된 부부의 언어는 단어보다 온도에 가까웠다. 해가 질 무렵 집안의 조명들이 차례로 켜졌다. 현관 센서가 먼저, 주방의 노란 불이 다음, 마지막으로 거실의 스탠드 조명. 빛들이 이어지는 순서가 하루의 끝을 안내했다. 식탁 위국에서 김이 올랐다. 그녀는 그 김이 천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곤 했다. 기다림은 조리의 일부이고 삶의 기술이었다. 준호가 접시를 내리며 웃었다.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말의 온도는 가볍지만 집의 공기는 그 말에 조금 더 따뜻해졌다. 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나무판의 글자를 읽었다. 민우의 시간.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었다. 글자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약한 바람. 그녀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낯설었다. 그러나 곧 익숙해질 것 같았다. 상실은 이침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의 부드러움으로 재구성된다. 그 부드러움이 이 집의 벽지처럼 서서히 붙어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다. 규칙적이고 작은 울림. 진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세었다. 영자는 옆방에서 편지를 접었다. 서유는 방문을 살짝 열어 두 사람의 숨을 확인했다. 모두 살아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둠은 쏟아졌지만 집은 어둡지 않았다. 빛은 등불에서만 오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에서, 손의 움직임에서, 이름을 천천히 부르는 목소리에서 온다. 그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적었다. 사랑과 용서는 시간을 되돌리진 못하지만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창밖의 나무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존재의 증거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시계는 같은 속도로 돌 것이고 이 집은 같은 온도로 데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반복이야말로 그들이 끝내 찾은 평화였다.